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즉 LTV죠. 론투밸류라고 하죠. 특정 집값 대비 몇 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LTV죠.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DTI, DSR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LTV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전보다는 많이 복잡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시점은 2022년 2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걸 설명드릴 거고요. LTV는요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집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LTV와 내가 살고 있거나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의 LTV,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거고요. 첫 번째는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LTV가 적용돼서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집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미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 거냐를 두 번째 영상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LTV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기 과열지구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에 집을 살 때 LTV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선 이렇습니다. 투기 과열은 LTV가 4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 지역 안에서는요, 기존에 집이 있는데 또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2개, 3개 사고 안 사고는 자유지만 규제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 조정대상 지역 안,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지역에 집을 살 때는 기존에 집이 있으면 새로 구매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물론 금융권에서요. 그래서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 안에 투기 과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면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 그것도 한 채일 때만 해당됩니다. 기존에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지역 안에서는요, 이런 조건이 달려요. 내가 집이 하나 있잖아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매수하는 주택에는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는 LTV가 40%라고 말씀드렸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50%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40%냐? 무조건 50%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를 예를 들면요, 집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9억까지만 40%를 해줍니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부분 9억까지만 40%를 해주고요. 그럼 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인 집을 매입을 하게 되면 9억까지 40%인 3억 6천과 9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20%만 적용하게 돼서 2천만 원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억 6천과 2천을 합하게 되면 3억 8천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10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금융권에서요. 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50% 적용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까지만 50%가 적용되고요. 근데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됩니다. 그럼 똑같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면 9억까지는 50%니까 4억 5천이 되겠고요. 9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30%가 적용이 되니까 3천만 원 더 가능하겠죠. 그러면 합의 4억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겠죠. 아까 투기 과열지구가 조금 다른 점은요, LTV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10억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잔금이라고 해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가 40, 5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처분 조건을 달고 하면 되지만 그 처분 조건을 단다고 해도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6개월 안에 물론 본인은 팔려고 해도 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집값을 헐값에 내놓으면 되겠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받을 건 또 다 받고 싶고 제때 또 안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6개월을 넘겨버리게 되면은요, 약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규제지역 안에서는 기존 주택 한 채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처분 조건을 달게 되고 처분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해야 하고 새로 구매하시는 집에 6개월 이내 전입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규제지역 안에서요, LTV가 워낙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 저를 포함한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한도를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마련된 방침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 완화 요건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요,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면서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라고 합니다. 기존에 집을 처분하면서 난 기존 집 팔게요, 팔 테니까 실수요자 해주세요,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LTV를 더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면 집 한 채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새로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평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니까 서민 실수요자 효과는 기존 집을 처분 조건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 적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은 9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투기 과열지구는 9억까지만 가능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8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되면 LTV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다르죠. 투기 과열지구는 집값의 6억까지는 60%,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50%까지 LTV가 늘어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억까지는 70%, 5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60%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만약 그 대출의 한도가 4억을 넘게 되면 4억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70%입니다. 집값의 70%까지 가능하고요. 만약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기존 주택을 꼭 처분해야 된다거나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집이 없는 사람 또는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걸 처분하면서 가는 사람한테는 LTV가 70%까지 적용되지만 내가 기존에 집이 있는데 팔지 않고 또는 집이 두 채, 세 채 집이 있는데 추가로 그냥 주택을 매수하는 거다 하는 분들한테는 LTV가 60%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는 이렇게 LTV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기존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집을 구매해야 돼서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국민은행 시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국민은행 시세 사이트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단지를 검색하면 무슨 지역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본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 살고 있든 그냥 소유하고 세를 줬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